오케이. 자, 라스트 팡 한번 해봅시다. 라스트 팡. 고도한.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역함수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함수값 얘기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그냥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래프에서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yx의 대칭을 이용한다 라는 거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역함수에 해당하는 역함수로 주어져 있는 녀석을 그냥 원래 함수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그래프 봐봐요. 그래프 보시면은 나 이 그래프 그릴 때마다 항상 진짜 좀 그래. 왜냐면 y는 x가 있고요. 얘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으면은 A. 이거 잘 그려야 되는데. A. 그쵸? 여기가 A구나. A. 샥, 샥. B.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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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C.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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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D.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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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E.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대충 그럴싸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F 인버스 F 합성 F의 인버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얘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뭘 할까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첫 번째는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C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F 인버스 C가 뭔지 알 수 있거든요. F 인버스 C는 뭔지 모르잖아. K로 잡아요. 그치? 그럼 FK가 뭐가 돼요? C가 되게 만들어주는 K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FK가 C다. C라는 녀석이 되게 만들어주는 C가 되게 만들어주는 X 좌표를 찾으면 되죠. 여기가 K잖아. 그쵸? K인데 얘는 뭐랑 같아요? B랑 같죠? 얘가 B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놈은 B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B예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M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F, M은 B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B가 되게 만들어주는 뭐시기? 녀석을 찾으면 얘가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A. 답은 A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요 식 자체를 우리가 K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뭘 찾아요? F 합성 F K가 C가 되는 녀석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풀면은 문제는 이게 합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F 합성 F K가 C다 해서 이게 뭐가 들어가면 C가 나올지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함수는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FK가 요게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C가 돼? 여기가 B가 되면 되죠? 그러면 FK는 FK가 B가 되잖아. 그쵸? 그럼 FK가 B가 되게 만들어주는 K는 뭐예요? A죠. 그렇게 해서 얘는 어디 갔니? K는 A다. 그래서 얘는 A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어려웠던 이유도 좌표 평면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함수도 조금 어려운 이유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이유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 사실 그래서 2차 함수도 그렇지만 이 함수 파트 자체도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한 한 어떤 유형에서는 이걸 쓰는 게 유리하다는 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마플 시너지에 나오는 녀석들은 유형 문제라서 거의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수능을 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미적분에서, 지금의 미적분이죠. 아무튼 미적분에서
29번, 28번, 29번, 30번 이런 문제를 만나. 그러면 거기서는 함수를 이용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써야 될지가 잘 몰라. 그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 알아두시면 나중에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유형에 집중하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또 뭐 해봐야 될까요? 자, 107-1번에 1, 2번, 2번 두 개 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한번 봐도 될까나? 자, 봅시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얘기가 아니라서. 자, 일단 F0은 얼마예요? F0은 1이죠? 그치? 얘는 그러면 F1이겠네? 그렇죠? F1이고요. F1은 얼마예요? F1은? 2분의 3이네요? 그치? 2분의 3. 자, F 인버스 0은 뭐예요? 무언가를 넣었을 때 0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수를 찾으면 되죠. 이제 그 느낌 뭡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다. 오케이? 자, F 합성 F 인버스 2분의 5. 자, 이 녀석은 얘를 뭐 K로 두고 찾아도 되지만, 자, 저를 위에 이 방식을 써도 되고, 여기 밑에 있는 방식을 써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요걸 한번 써봅시다. 얘가 좀 더 편하거든요. 왜 직관적이라서 편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먼저 구해보시면은 F 인버스 2분의 5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대입했을 때 2분의 5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어떤 놈이죠. 그치? 그건 뭡니까? 2분의 3이죠. 이해되니? 이게 2분의 3이에요. 그러면은 F 인버스 2분의 3은 뭐예요? 2분의 3은 뭔가를 넣었을 때 2분의 3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녀석이 F 인버스 2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합시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y는 x의 대칭입니다. 역함수 그래프. 자, y는 x 대칭이고요. 뭐 여러 가지 여기서 기술들이 있어요.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 시간에는 이것만 좀 볼게요. 어떤 함수가 y는 x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y는 fx. 자, 그러면 여기는 y는 x고요.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자, y는 gx가 이 녀석의 역함수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 gx라는 녀석은 y는 x의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쵸? y는 gx.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교점의 좌표를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놈 구하고 이놈 구해가지고 이 두 개 같다고 하면 되겠네? 그쵸? 겁나 쉽네? 하지만 이렇게 안 하죠? 왜 이렇게 안 해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불가능한 함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x세제곱 플러스 x 같은 녀석을, 만약에 y는 x세제곱 플러스 x라고 하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면 x는 y세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y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차피 증가한 함수에 한해서야, 증가한 함수, 감소한 함수는 또 좀 달라요. 자, 증가한 함수에 한해서 fx와 gx가 만나는 교점은 뭐랑도 교점을 공유해요. y는 x와도 교점을 공유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함수를 직접 거의 절대로
직접 구해가지고 교점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오케이?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같다가 아니라 이놈과 이놈이 같다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줍니다. 예를 들면 문제에서 108번 문제 한번 보세요. 108번. 유형을 보시면은 fx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 fx가 2x-4인데 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쉽잖아요. 1차 함수는. 근데 그거 구하지 마시라고. 뭐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 그걸 직접 써라라고 하면 구해야 되겠지만 그 y-x 바꾸면 되잖아. 얘를 요놈하고 이놈의 역함수랑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x랑 같다라고 두고서 얘를 풀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x가 얼마? 3분의 4가, 아니, x는 4가 되죠? 오케이? 그래, 봐봐. 답 봐봐. x는 4죠? 그러면은, x가 4면은, 그 점의 y좌표는 뭐가 돼? 당연히 y는 x 위의 점이잖아요? y좌표도 4가 돼요.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b는 4,4가 된다. 자, 쉬운 얘기예요. 자, 요거는 굳이 문제 풀지 않을게요. 아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8-1번 한번 풀어놔 봅시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죠? 2차 함수가 왜 역함수가 있냐? 정의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거 문제 풀고 얘기 좀 해야겠다. 아무튼 굳이? 아니야. 굳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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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요 녀석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요. 그치? 그래서 4분의 1x 바로 풀게요. 4분의 1x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x와 같다. 요걸 찾으면 되죠. 그지? 자, 그래서 4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3, 1, 마이너스니까 두 점의 좌표가 1,1, 3,3 이렇게 나오겠죠? 끝. 자, 그래서 요놈의 길이는 2루트 2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자, 문제를 푸는 것도 좀 다른 얘기라서 마플 시너지 잠깐만 대표 유형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왜냐면은 실제 문제 푸는 거랑 좀 달라서 그래. 자, 대표 유형 몇 개를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심하시라고.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 쭉쭉쭉 넘어가서 다른 것들은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물론 이 문제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자, 유형 22번 보세요. 256페이지. 256페이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직접 한번 풀어보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22번 유형을 보시면은 자, F 함수와 F 인버스 함수가 같은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함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감소함수? 그렇지, 감소함수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어떤 함수가 있을까? 자, 역함수와 원래함수는 뭐의 대칭이에요? 그래프상에서 y는 x, 그렇죠, y는 x 대칭이에요. 물론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같다고 하면은 어떤 함수와 역함수를 역함수 취급을 x, y 바꿨을 때 같은 함수가 나오면 되는 건 맞아.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안 돼요. 반비례 그래프. 오, 거의 비슷해요. 자, y는 x의 대칭일 때 y는 x의 대칭이어도 똑같은 함수가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요런 꼬라지인 거. 이거밖에 없어. 아, 물론 이거는 연속된 함수의 일종을 얘기하는 거고 점을 찍으면 또 달라요. 점으로 찍는 그래프도 있잖아. 그런 그래프들은 꼭 요게 아니어도 되는데 그 점들이 아무튼 연속돼 있는 함수에 한해서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밖에 없어. 오케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될 만한 게 뭐밖에 없냐면 디귿하고 리을밖에 없어요. 1475는. 오케이? 그런 녀석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겁나 쉬워요, 그러면. 자, 그리고 주변냐. 자,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 24번, 유형 24번 보세요. 258페이지. 유형 24번. 자, 역함수는 증가하는 함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하는 함수에 한해서 y는 x의 대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어떤 함수와 fx와 요걸로 할까? fx와 gx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구하라. 교점 말고 넓이 구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넓이를 실제로 요놈하고 요놈하고 구할 수 있느냐? 구해야 되느냐? 아니죠. 왜냐면 gx도 구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요놈의 넓이를 요놈의 넓이는 gx의 넓이에 해당한 넓이는 구하지 않습니다, 따로. 그죠? 요놈의 넓이 하고요. 뭐가 똑같아요? 대칭이니까. 요놈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뭐를 찾습니까? fx와 x의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그 넓이를 사용을 하죠. 오케이?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래서 1488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1488. 자, 이것도 터프라고 붙어 있는데 겁나 쉬워요. 그래서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1488. 자, 그냥 거기다가 쓰는 대로 한번 써도 돼요. 나 이거 숙제를 안 낼 거야. 내가 지금 대표 유형들은 숙제 안 낼 거야. 어차피 한번 풀어봤던 문제들이라서 대표 유형 숙제 뺄 거예요. 그리고 베이직도 숙제 뺄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노멀이랑 터프는 다 해야 되는데. 그건 그래. 자, 아무튼 얘는 4분의 1x 플러스 3. 자, 그러면 얘는 y축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4분의 1x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2분의 5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랑 이 녀석이 역함수로 둘러싸여져 있는 녀석의 넓이를 구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fx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씁니까? 이거 구해가지고 역함수 막 구할 거야? 아닙니다. 물론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얘는 y는 x 그어놓고요. 요렇게. 자, 이렇게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이게 gx잖아요. 요놈 넓이하고 요놈 넓이가 같잖아요. 그치? 그래서 뭘 구한다? 요놈의 넓이만 구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요놈의 밑변 그리고 요놈이 높이에요. 요금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요거에 뭐에 찾으면 돼요? x좌표 찾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요놈의 x좌표를 찾겠다. x좌표 찾겠다 하면 요게 지금 2분의 5x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2분의 5x 플러스 3. 얘가 뭐가 되게? x가 되게. x 값을 찾으면 되죠.
그치? 그래서 x는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런가?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2고요. 마이너스 2고요. 요 길이가 3이고요. 그치? 요 길이가 얼마예요? 2예요. 그래서 요놈의 넓이는 3입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요놈의 좌표를 찾겠다 라고 하면은 fx에서 요게 지금 y는 얼마예요? 4분의 1x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 x가 되게 만들어주는 x를 찾으면 되고, x는 뭐가 되나? 4가 되나? 4가 되네? 그래서 여기 4,4죠? 역시 얘놈의 넓이도 요놈의 넓이, 요놈이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4, 높이는 3.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 6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 넓이를 더하면 9고요. 얘는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거니까 답은 18.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실 것 같아요. 자, 뭐 25번, 26번 다 했던 거고, 뒤로 갈수록 원래는 좀 더 어려워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 뒤에 보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는데. 절대값 기호 포함된 함수 그래프는 내가 이거 할까? 혹시 절대값 기호 포함된 식의 그래프 그리는 거 아직 좀 어색한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한번 설명하게. 자, 다른 건 모르겠고 27번 유형에서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어디 적고 있니? 아니 머릿속에만 넣어두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뭐 안 적어도 되는데 머릿속에 그럼 잘 넣어두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그냥 한 포인트씩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또 이거 또 반복한다고 틀림없이.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또 잔소리네. 에이씨, 잔소리 그만하자. 나중 되면 또 까먹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나랑 겨울방학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 보면은 몇 번을 했지. 그쵸?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2차 함수 할 때도 했고, 부등식 할 때도 했고, 절대값 이렇게 꺾이는 선 이것도 몇 번씩 했어. 그치? 지금 또 까먹은 거야. 왜? 어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 책에다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또 맞지만, 계속 까먹고 다시 세우고, 까먹고 다시 세우고 하는 거지 뭐. 자, 지금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y는 fx가 있어요. 왜? 펜으로 필기해도 돼요? 펜으로 필기해도 돼요? 펜으로 필기해도 되냐고? 패드에? 필기는 패드에도 괜찮아. 필기는 패드에도 괜찮습니다. 문제 푸는 거는 패드에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자, fx. 자, y는 fx가 있어요. 여기서 자, 일단 그냥 이건 그냥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 자, 그냥 간단하게 왜 그런지만 설명을 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요건 다 알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절대값이 붙었어. y는 절대값 fx.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접어 올리죠? 그치?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접어 올려요. 이 함수가 바로 y는 fx 그래프예요. 그쵸? 왜 접어 올려요? 절대값 내부가 0보다 작으면 어때?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치? 그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붙여서 올린 거야.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붙여서 올린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리고요. y는 절대값, f 절대값 x. 자, 이 녀석은 뭐예요? 여기 x가 0보다 큰 부분 있지? x가 0보다 큰 부분을 y축 대칭 복사 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그러니까 예원이랑 이제 형민이는 그때 수업 안 들었으니까 니들은 기억나야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여기 x가 0보다 큰 부분 있지? 얘를 대칭해서 복사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거 자주 나와요. 왜냐면 얘는 함수니까. 대칭 복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자, 이거 왜 그러냐? 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요. f에다가 x에다 2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f2와 똑같지?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걔도 f2와 똑같아요. 그 말인즉슨 f의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점이 f2와 똑같다는 거야, 원래 함수에. 그러니까 이거 대칭 복사한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어느 점을 찝어도 마찬가지야. 대칭 복사를 한 거야.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그대로 함수값으로 쓴 거잖아. 그쵸? 자, 그리고요. 그래프가 좀 지저분해지는데. 자, y에 절대값을 붙인 fx. 자, 얘는 조금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려고 치면은 이렇게 돼요. x에 절대값 붙인 녀석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원래 양수를 넣었을 때와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y를 변수로 본 거야. 그럼 그 작업을 똑같이 한 건데 얘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x에다가 우리가 한 취급처럼 y에도 똑같은 취급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y가 0보다 큰 부분을, 이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복사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쵸? 같은 액션이잖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녀석 있잖아. 얘를 대칭 복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0보다 큰 데 있는 부분, 이 부분 두 개 부분 있잖아. 그죠? 얘를 대칭 복사하는 거죠. 이렇게 대칭 복사하면 돼요. 그럼 얘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물론 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만약에 3차 함수 중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이제 두 개를 다 붙였어. 뭘 붙여요? y에도 절대값 붙이고요. x에도 절대값 붙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x가 0보다 큰 부분을 대칭 복사하고 y가 0보다 큰 부분을 대칭 복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만 복사하면 돼? 요 부분 대칭 여기로 해야 되는데 복사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x축에 대칭 복사 했잖아.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복사를 한 노란색 있죠? 주황색. 주황색 이 녀석을 다시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 복사한 거야. 오케이? 여기 그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원점을 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x축 대칭, y축 대칭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놈은 어차피 x에도 절대값 붙이고 y에도 절대값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대값 안 붙인 상태에서 y는 f 절대값 x 써놨잖아. 그럼 거기다가 절대값 y 절대값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대칭 복사 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쉽겠지. 그죠?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다음 유형. 예. 다녀오세요. 자, 다음 유형 뭐냐? 이것도 참 여러 개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내가 부등식 할 때 많이 했죠. 이거 만약에 y는 절대값 x-a 플러스 절대값 x-b. 자,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착 a b. 오케이?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절대값 x-a 3개짜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 4개짜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5개짜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자 꺾여 여기서 뭐지? 아이씨 많이 꺾어야 되는데. 아무튼 엄청 꺾여 좀 덜 꺾여 아이씨 A에서 A까지 해서 아무튼 꺾여 그리고 꺾여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여기서 최소값을 가져요. 모양은 안 그렇지만. 오케이? 축이 5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하는 데가 여기 5군데 나와. 촥 이렇게 가야지.
됐죠? 요 정도예요. 자, 그리고, 맞다. 요거 얘기해야 된다. 잠깐만. 1453번 한번 보세요. 요거 절대 여러분들이 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453번. 자, 1453번 문제 보시면서, 이게 가온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가. 요거 하고 마무리 할게요. 1453번. 자, 여기서 fx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를 3x 플러스 5가 이 녀석의 역함수를 gx로 표현하래. 표현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베이직 문제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혀. 그죠? 그런데 이때는 자, f3x 플러스 5 있잖아요. 3x 플러스 5를 여기서 hx로 일단 잡아둬 보세요. 그러면 얘가 3x 플러스 5라는 녀석이 hx라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식을 좀 쓰면은 요 녀석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하면 돼요. 어차피 합성돼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ft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x가 여기 어차피 t에 대한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가온아 지금 마지막 문제야. 1453번인데 이걸 내가 빼먹을 뻔해서 자, 3분의 t-5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얘가 h하고 3분의 t-5라는 식이 돼요. 그치? 그죠? 자, 그러면 ft는 뭐예요? ft가 이거잖아. 그쵸? h 3분의 t-5라는 식이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겠다고 치면 걔는 뭐예요? f 인버스 3분의 t-5 얘가 ht라는 녀석으로 h 인버스 t라는 녀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f 인버스 t가 잘못 썼다. 쏘리. 잘못 썼어. 미안해. 자, 다시 쓸게. 미안해요. 잠깐만.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다시 쓸게요. 이런 자,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찾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h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x라는 놈이 뭐가 돼요? 치환을 하고 해야 되나? 자, 그럼 이거 뭐가 돼? h하고 인버스 3x 플러스 5라는 녀석이 돼. 그쵸? 자, 그러면 이 녀석의 h함수라는 녀석의 역함수를 자, 요게 지금 잠깐만. 왜 나도 헷갈리냐? 왜 헷갈리지? 잠시만. 이야. 잠깐만. 잠깐만. 역함수를 gx로 표현해라. 그러면 f 인버스 x를 gx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 x에 대한 요소로 표현했는데 오케이. 아잉? 이거 왜 빠져? 이거.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얘를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3xx, 그러니까 x는 역시 방금 얘기한 것처럼 3분의 뭐식이지? t-5 뭐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t라는 녀석이 뭐예요? 이 h 함수에 대해서 h 뭐식이 3분의 t-5라는 녀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 인버스 t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gx거든요. gx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hx라는 녀석으로 요걸 녹여야 되는데 뭐였지? 다시! 아, 나 왜 자꾸 이거 헷갈리냐? 아이씨, 끝날 때 되면 항상 이래. 아, 미치겠네. 요걸 y라고 둬야 되겠다. 아, 이게, 아, 미치겠다. 잠깐만. 다 쓰고 나서 여러분들 쓰세요. 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 f 인버스 x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찾겠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역함수를 취해서 fx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본다고 치면, 얘가 f y는 3x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이 녀석의 역함수니까 fy가 잠깐만 헷갈려. 안 되겠다. 잠깐만. 왜 갑자기 이게 헷갈리지? 잠시만. 30초만. 아니 20초만. (3x) 플러스 5니까 f 3x 플러스 5의 역함수라고 하면은 y랑 잠깐만 아이씨 써봐야 되겠다. 3y 플러스 5는 x가 되고 역함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 y랑 x를 바꾼다고 치면 이 y는 y라는 녀석 자체가 gx가 되는 거니까 얘가 역함수에 대한 y니까 얘가 gx가 되고 이 gx는 f 3y 플러스 5에 대해서 역함수를 취한다고 치면은 f 인버스 x x는 3y 플러스 5 얘가 지금 gx가 되는 거다. gx가 되는 아이씨 갑자기 헷갈린다. 얘들아 이거 내가 나중에 정리해서 좀 따로 알려줄게. 그 톡으로 전체 공유를 해줄게. 미안하다. 왜 이러지? 아이씨 갑자기 끝날 때 되니까 또 이러네. 자 아무튼 숙제는 이거 내가 다시 알려줄게요. 자 숙제는 저기 뭐야 244페이지에서부터 양은 좀 많아. 244페이지에서부터 244 244에서부터 261페이지까지인데 자 보세요. 많죠? 그치? 너무 많죠? 네. 뭐가 너무 많아. 자 여기서 두 개 빼세요. 대표 유형하고 대표 문제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베이지 제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요거 제외하고 푸시면 돼. 오케이? 뭐 그래도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최대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손에 익으면은 또 금방 또 푸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근데 다만 시간 자체를 쓰기는 써야 돼. 한 내 생각에는 4시간 정도는 쓰일 거야. 최소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빨리 푸는 사람은 3시간. 뭐 그 정도 숙제는 하지.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시고. 자, 숙제가 뭐 많죠? 좀 많은데 요게 별로 없어요. 그치? 대수는 별로 안 줬어. 자, 근데 셔틀 아직 안 오지 않았냐? 우리가 머리 걸지 않았니? 모르고 진행하고 조심해서 갖고 그치? 내일아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딱히 얘기는 안 해. 부담하지? 틀린 거 다시 한번 정도는 보지? 근데 그렇게 풀었던 건 동그라미 좀 써놓지. 다시 풀어서 맞추기 되겠죠. 아, 그래서 풀고 바로 동그라미 치고 다시 풀어서 맞춘 것도 그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